오늘 지난주에 참가하신 분도 있고 이번 주부터 참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하여튼 다른 수업은 만들기 수업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하는 거는 강의입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오케이? It's okay if I'm doing in English or in Korean. So if I'm doing in English, it's fine. Raise hand. 오케이, 그럼 한국어로 할게요. 예. 우리가 많은 걸 갖다가 오늘 2시간 반하고 내일 2시간 총 좌우가 한 5시간 반, 아니 4시간 반을 보낼 거거든요. 4시간 반에서 5시간. 강의가 될 내용이 우리가 많은 걸 할 거예요. 우리가 Innovation Management, 혁신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Cross Cultural Management,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걸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Business Model Innovation, Design Thinking, Creativity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이 세 가지인데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The Cross Cultural Management 빼고 이게 센시티브하구나. 오케이. 앞에 두 개 거하고 뒤에 거는 경영대나 산업공학에서 많이 다룬 거고요. Cross Cultural Management는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에서는 어느 터나 다 다루는 거죠. 주제가 요건 약간 다른데 그래도 이야기는 해봅시다 같이. 자, 그러면은 이노베이션, 혁신이 첫 번째 중요한가요? 만약에 중요하면 why? 왜 중요하냐? 안 중요하면 왜 안 중요하냐? Why not? 여기 지금 혹시 사회과학대학 출신 있어요? 전부 다 공대가 많죠, 전기계공이. 그럼 인문계 출신,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아무도 없어요? 사회과학 있던데, 한 명. 그죠? 사회과학에는 absolute truth 있어요? absolute truth.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실 있어요? 답 있어요? 없지. 그죠? 그러니까 공학하는 사람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공학이나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정답이 있어요. 근데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어. relative야, 전부 다. 로직이에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거 갖다가 주장하느냐거든요. 왜냐면은 자연과학하고 공학은 자연현상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사람이 다 있잖아. 사람은 개개인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solute truth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논리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raise hand first. 그 다음에 혁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 두 번째 손 드는 거예요. 혁신 무조건 결정은 해야 돼. 여기 취직할 사람 많죠, 그죠? 제일 나쁜 보스가 뭐냐면은 나쁘게 결정한 보스 아니야. 결정 안 한 보스가 최악이에요. 왜냐면은 나쁜 결정하면 어떻게 돼? 실패하고 그 다음에 배울 게 있거든요. 결정 안 하면은 실패도 안 하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아무도 시험을 보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케이? 결정은 나쁜 결정도 해야 돼. 오케이? Number one, 이노베이션 중요하다. 혁신이 중요하다. Number two, 혁신 안 중요하다. 오케이. 한 명이 안 중요하다 했어요. 왜 중요한가? Why? 중요하다는 사람 많은데 왜? 오케이. 안 중요하다 왜? 저는 혁신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해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구나. 오케이. 근데 사회 발전을 하려면 혁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그 더 나은 삶이란 그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행복한 삶,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회가 발전하고 혁신한다 해서 더 행복한지는 저희가 더 제고해 봐야 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혁신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저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오케이. 여기 경영 경제는 없죠. 리스트 보니까 없더라고요. 경영하고 경제 차이점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경영학의 궁극적 목적이 뭐겠어요? 그죠? 경영은 사업하는 거거든요. 물론 직업도 창출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할 건도 많아요.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할 건 많은데, 결국은 이윤이에요. 이윤이 없으면 회사 망하니까. 회사 망하면 일제 창출 못 하잖아요. 궁극적 목적이 이윤이거든요. Maximize Profit. 그게 경영에서 다룬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윤을 극대화시킬까? 그거예요. 경제는 뭘까요?
환경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경영하고 경제학 둘 다 돈을 다루는 그냥 돈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 아니에요. 경제학은 Maximus Utility Function이에요. 경제학 수학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Utility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수학 용어로 그게 뭐냐면은 Utility Function이 Happiness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인간 말로 하면은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게 경제예요. 경제 돈만 안 다뤄요. 경제는 실업률도 다루고요, 이민 문제도 다루고요, 교육 문제도 다루고 다 다뤄요. 경제는. 노벨 경제상 수상자 보세요. 교육 다루는 사람도 있고요. 베커 같이. 작년에 받았던 테일러 로비스는 심리학 쪽이에요. Behavioral Economics. 돈 안 다뤘어요, 전혀. 경제학도 혁신이거든요. 혁신이 아니다. 그 행복을 다루거든요. 경제 행복도 다뤄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이노베이션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모두 혁신이 안 필요하면은 누가 혁신이 필요해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회가 혁신이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누가 혁신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사회가, 어떤 단체가. 한국도 혁신 엄청나게 부르시는데요. 공대인데? 여기 공대 되게 많은데? 자연과학도 되게 많은데? 무언가를 개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개발 필요해요, 그러면? 엔지니어 등의 사람들. 엔지니어만 개발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오케이. 이게 사회과학이 재밌는 거예요. 사회과학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공대가 지금 많으니까, 자연과학이 많으니까, 수학적으로 봅시다. X바가 accumulated investment time이에요.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0에서, 시간이 0에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workload, 업무량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0에서 많아지는 거. Y바는 퍼포먼스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기술이 처음 개발되면은, 그 다음에 기술이 개발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커브가. 이미 제가 보여드렸죠, 실수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커브를 보고. 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은 보여줬는데,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 친구를 갖다가, 이 친구가 세계적인 기술자예요. 고용을 했어. 첫째 날에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항상 돼요? 항상 안 되죠. 그죠? 그대로예요. 둘째 날 계속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계속 안 되죠. 그죠? 어느 순간 저 친구가 개발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퍼포먼스가 올라가죠? 그죠? 끊임없이 올라가요? 어떤 기술이도 한계는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S자처럼 생기기 때문에 S-커브라고 해요. 말 되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내가 고용하고 이 친구하고 성공한 걸 봤어. 돈을 엄청 벌었어. 샘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와 비슷한 세계적인 기술자를 고용을 했어. 그래갖고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커브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시작할래요? 밥 먹어서 점심시간이어서 생각이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시작이 지금 이 기술보다 이제 이 기술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기술보다 퍼포먼스가 낮겠어요? 시작점이 높겠어요? 같겠어요? 낮다. 같다. 높게 시작한다. 왜 높게 시작해요? 이미 알려진 기술이니까, 그죠? 높게 시작해요. 이 사람보다 개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작게 걸리겠어요? 작게 걸리겠죠? 개발하는데 드는 돈은 많이 들겠어요? 작게 들겠어요? 작게 들겠죠?
인력 작게 들겠죠? 그죠? 작게 들어요. 이것보다 한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같겠어요? 새 기술이. 높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 이 커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혁신 추구 다시 말하는 거죠. 혁신하면 뺏기는 거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돈 작게 들고, 시간 작게 들고, 더 나은 기술 만들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지금 맞아요. 그죠? 이제 지금 몸이 지금 분리가 돼. 머리는 저게 맞는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혁신이 이기는데, 아닌데, 뺏기는 게 지는데, 근데, 논리적으로 들어보면은, 뺏기는 게 이기는데, 지금 난리나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맞는데, 혁신이 불리한데, 혁신 철뚝 주고 다시 말고 뺏기라는 건데, 무조건 기다렸다가. 빨리 뺏긴 놈이 이긴다, 이건다, 이거 지금. 그럼 왜 혁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혁신을 해야 될까? 지금 되게 헷갈리죠? 특히 공대 자연과학 진짜 헷갈릴 거예요. 신기술 좋아하는데, 그쪽은. 혁신은 혁신만으로 그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요. 그렇지만 그 혁신이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아요. 2개월밖에 안 되잖아. 그 기간 지나면은 인베딩 하는 게 앞서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기업은 그 가치를 갖다 유지하려면 계속 혁신해요. 지속적으로. 오케이? 말은 되거든요. 근데 지속적 혁신이 쉬울까요? 혁신하는 게 리스크가 커요? 아니면은 뺏기는 게 리스크가 커요? 혁신이 리스크가 크죠? 혁신은 불확실성이 되게 높아요. 계속적으로 혁신에 성공하는 건 쉽진 않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오케이? 혁신했다고 해서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에요. 여기 이쪽 기업은 첫 번째, 이 첫 번째 이쪽 기업은 혁신을 했는데 성공한 기업들이에요. 노키아, 에릭슨, GSM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차 휴대전화기, 우리가 쓰는 디지털 휴대전화기 기술을 갖다가 쟤네가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날로그였거든요. 모토로라가 주도하던.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든 애플이든 휴대폰 전화기 만들 때마다 요 둘한테 패턴, 한국말로 특허비 내고 있어요. 계속. 노키아하고 에릭슨은 앉아서 계속 벌어요. 모든 휴대폰 전화기 회사들이 얘네들한테 내야 돼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예전 노키아는 잘 나갈 때 휴대폰 전화기 세계 1위였거든요. 에릭슨이 제철 1위였어요. 휴대폰 전화기 제철 나왔을 때. 그때 노키아 뒤에 따라잡았죠. 그리고 에릭슨은 지금 현재는 휴대폰 전화기 둘 다 안 만들지만은 네트워크 장비, SK텔레콤이나 KT들이 사는 장비는 1, 2위예요. 여전히 세계.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소비자한테는 안 팔지만은 B2B로는 세계 1, 2위예요. 여전히.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바이아그라 설명할 필요 없죠. 엄청나게 성공했죠. 바이처. 그죠? 닌텐도 위 엄청 성공했죠. 혁신에서 성공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혁신에서 실패했어요. 다이어트 콜라 처음 만든 게 펩스 아니었고 코카콜라도 아니고 RC 콜라였어요. 혹시 RC 콜라 아는 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스캐너. 우리 스캐너 있죠? 요즘은 이걸로 하더라. 요즘은 휴대폰으로 하는데 스캐너 하면 어느 기업 생각나요? 그죠? 스캐너 하면은 HP 많이 생각해요. 휴대 패커드. 하지만 스캐너 제일 처음 만든 건 EMI예요. 뭔 회사인지 알아요? 아마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세대는 유명했는데. 영국에 있는 레코드 레이블이에요. 음반 회사. 근데 성공 못했거든요. 결국은. PC.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PC를 처음 만든 거 IBM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록스예요. 제록스 뭐하는 회사요? 카피 머신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죠? 걔네가 PC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뺏긴 IBM이 성공했어요. 결국은. 혁신은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뺏긴 건 성공이 많아요. IBM PC가 성공했죠. 그 다음에 애플 MP3 플레이어 다른 회사보다 한 10년 뒤에 나왔죠. iRiver, 삼성랩,
필립스, 소니, 워크맨 다 나오고 난 뒤에 10년 뒤에 나왔고 애플 성공했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휴대폰 한 15년 뒤에 나왔죠. 다른 회사보다. 그래서 성공했죠. 걔네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IBM 먼저 나오고 난 뒤에 맥킨토시 한 10년 뒤에 나왔죠. 그래서 성공했죠. 애플은. 그죠? 애플은 우리 혁신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기술적인 혁신 애플 없어요. 모든 제품이 다 있던 제품 10년, 15년 뒤에 나왔고 대단히 성공했어요. 얘네들. 구글, 서치 엔진.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던데 제 세대 때는 알타 비스타, 뭐 라이코스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제패하고 크게 성공한 게 야후였어요. 야후가 제패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그걸 갖다가 구글이 와갖고 성공했어요. 오케이? 그렇다고 뺏긴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코닥 인스턴트 포트에서 실패했고요. PC에서 IBM이 성공했지만 덱은 실패했어요. 오케이? 혁신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고 혁신 안 했다고 무조건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뺏긴다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뺏긴다고 무조건 실패하는 것도 아니야. 오케이? 특히 공대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하고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헷갈려 해요. 오케이? 신기술은 기술일 뿐이에요. 그 기술이 커머셜리 석세스 못하면 이노베이션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어떻게 했어요? 제품을 만들 때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더 잘 팔리겠어요? 성공하겠어요? 아니면 고객이 시장이 살려는 제품을 파는 게 더 성공하겠어요? 1번, 2번, 2번이죠. 문제점이 뭐냐면은 특히 공대 분들이 문제점 많이 있는데 공대 분들 문제점은 나는 무슨 신기술을 할까? 내가 할 줄 아는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기술, 뜨고 있는 기술 그걸 하려고 해요. 시장을 먼저 안 봐. 시장이 뭘 필요한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아니면 지금 핫한 기술을 하려고 해. 혁신은 기술 아니에요. 혁신은 시장이 원하는 걸 배달하는 거예요. 기술은 툴일 뿐이에요. 기술은 그 혁신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기술이 중심이 아니야. 시장이 중심이에요. 혁신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까지 이제 그냥 오프닝이었는데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호기심에. 1학년 있어요? 2학년, 3학년, 4학년. 오케이. 자, 1, 2학년들은 아마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진 않을 건데, 어떤 사람은 취업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창업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비영리 기관 취직하고 싶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부, 그거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취업하고 싶으시고, 어떤 사람은 국제단체 취업하고 싶으시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결정 안 한 사람도 길은 6개 중에 하나예요. 6개 아니면 백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아봤자 6개야. 6개 다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결정이 난 이것도 하고 싶으시고,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 결정할 필요 없어. 오케이? 여러 번 손 들어도 돼요. 자,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창업을 고려해보고 있는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비영리 기관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취업 또는 비영리 기관 창업. 비영리 기관 한 번도 없네요. 국가기관, 공무원 포함. 오케이. 공기업 포함. 그 다음에 국제기관.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학원 진학. 오케이. 대학원 진학의 석사까지만. 박사까지. 오케이. good. Thank you. 자, 그러면은 먼저 제 소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재미난 수업을 진행할게요. 제 이름은 박현이고요. 저는 옛날에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라는 회사에서 Head of Global Offering Management 했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비즈니스 커넥터 하면서 자문도 하고 있어요. 오케이. 태어나긴 전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전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부산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다 보면은, 명륜동에서 동림대교 가는 사이에 동네 럭키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안에 내산초등이라고 있어요. 전 거기 나왔거든요. 거기 나왔다가, 그 다음에 동네역 지나면은 내성중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나왔고, 사직동에 사직운동장 저후에 산 쪽에 동인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은 저 부산대학 나왔어요. 같은 동문이에요. 오케이? 그래갖고 온천동, 사직동, 장전동 붙어 있는 세 동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핀란드 살았고요. 영국 살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시카고, 베이 에리아, 뉴욕시티 살았고요. 지금 현재는 바르셀로나 살아요. 오케이. 저는 독서하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 독서하는데 저는 문학은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문학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문학은 안 좋아하고요. 저는 경제 경영 책밖에 안 읽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요. 산에 올라가는 건 안 좋아하는데 여행하는 건 좋아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음주, 가무 중에 주 빼고 나머지는 다 잘해요. 오케이. 저는 경영학 교수지만은 경제학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행복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사회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고요. 특히 젊은 분들 사회성 어떻게 기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오케이. 제 관심 분야고요. 전 대학을 좀 많이 다녔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부산대학 나왔고요. 저 MBA는 유니버시티 시카고 대학에서 했고요. 연구학위는 캠브리지에서 했어요. 저는 사회과학도 좀 했지만은 자연과학하고 공학도 했어요. 공학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산업공학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세계 80개국 갔고요. 여러분들 나이 때 90년대였어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할 때가 90년대 대학 졸업했는데 제가 부산대학 91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시대예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근데 그때는 성공이라는 건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서 이제 30대 말 정도 돼가지고 이제 looking back 할 때, 되돌아볼 때, 회고할 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생각은 그거였을 거예요. 아마 유명한 기업 들어가는 것 같다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케이?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저 대학원 갔다가 유학 갔거든요. 대학원 졸업할 때, 그때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였어요. 닷컴 붐 첫 번째. 그때 인터넷 엄청나게 크면서. 그래갖고 인터넷 잘 나가는 IT 회사 들어가면은, 택 회사가 들어가면은, 스탁 옵션 받으면 밀리언에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IT 회사 들어가려고 난리를 했어. 전 재수 좋게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라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Why not? 엄청나게 잘 크는 회사인데. 그래, 가자. 그래갖고 핀란드 갔어요, 그냥.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는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전략 부서에서 일했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신사업 개발.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는 솔직히 엔지니어 공대분들이 가는 분야예요. 경영 쪽이 아니고. 근데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 모자라 보니까 제가 저로 옮겨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산업공학을 갔다가 파타임으로 저녁에 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것 때문에. 경영 출신이 산업공학 하면서 산업공학 기획하고 수업 들으면서 요거 해보니까 재미는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제가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팀장을 했어요. 노키아에서. 그 다음에 마케팅에 가장 오래 있었어요. 가장 오래 있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게 헤드 오브 글로벌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상무 전문급이 될 거예요. 그거 하다가 이제 제가 나왔거든요. 장단점은 다 따로 있어요.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한국 드라마 보면은 뭐 전략 부서 들어가고 전략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게 엘리트처럼 느끼거든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엘리트는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왜냐면은 내가 전략 안 세워. 드라마에 나오는 거 다 거짓이에요. 신입사원 아이디어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디어 하나 내갖고 성공한다? 절대. 아이디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 갖고 성공 못해요. 아이디어를 갖다 현실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아이디어 내 능력도 아니에요. 아이디어 현실화시키는 게. 그리고 초기 아이디어하고 나중에 성공한 아이디어는 바뀌어 있어요, 결국은. 초기 아이디어 그대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략부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C-level, CEO, CTO, CFO 이런 사람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요.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 원하는 것 같다고 하는 전략이에요. 이 사람이 CMO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 하냐면은 찾아봐요. 같은 인더스트리 내에서 이거 해갖고 성공한 기업이 있는가. 실패한 거 다 빼고 성공한 것만 간추려요. 이 기업이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그거인 거예요. 그냥 비서에 알고 보면 파워포인트만 이쁘게 만드는 거야. 그래, 전략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오래 못 있거든요. 갈 때는 내가
브레인이라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브레인 아니야. 파워포인트 메디커야. 그러니까 frustration 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frustration 해가지고 옮겼어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상당히 재밌어요. 신사업 개발. 드라마 당 사람들이 아마 회사 안 다니본 사람들 거예요. 드라마 작가들이 한 번도. 그래서 신사업 개발하면은 막 출세한다 그러죠. 절대.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에서 신사업에 돈 많이 넣겠어요? 돈 안 넣어. 왜? 거기서 아직 돈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거든요. 퀘스천 마크 크거든요. 그죠? 프루븐 데드까지 돈 안 넣어요. 신사업 부서에는 10명 있잖아요. 그럼 10명 다 다른 일 해요. 각각 하나씩 프로젝트 갖고 있는 거예요. 해보고 그 프로젝트가 크면은 진행한 거고요. 안 되면은 버리고 다른 것도 잡아요. 그러니까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예산도 별로 안 줘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키운 베이비야. 이모셔널 리워딩은 엄청나요. 했을 때, 와, 내가 이걸 해냈네? 별거 아니지만은. 그런데 오래 못 있어요. 왜? 피지컬이 타이어링 하거든요. 신체적으로 못 견디는 스트레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하다가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있었던 중에 가장 보람된 건 이거였어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는 공대 출신이 경영을 약간 썼는 거고요. 경영 출신도 공대 약간 썼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 가보면 한번 경험은 돼요.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은 재밌었죠. 마케팅은 재밌어요. 마케팅은 뭐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에이전시 그러니까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 빌리언 썼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2 빌리언 유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면 2.5 빌리언, 밀리언 아니고 빌리언 US 달러가 우리 마케팅 예산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사도 다니고 재밌는 거 많아요, 저쪽은. 마케팅 쪽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잘해서 이게 잘 되는 건지, 제품이 좋아서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세일즈가 잘 되는 건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텐저블해. 그래서 약간 좀 그렇고요. 헤드 글로벌 오퍼링 매니지먼트는 재밌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큰 회사 가면은 서로 싸워요, 결국은. 왜냐하면 예산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일즈는 힘 많아요. 왜냐면 제품 못 팔면 회사 망하거든. 마케팅 힘 많아요. 왜? 돈이 많거든, 걔네는. 그 다음에 프로덕트 힘 세요. 왜? 신제품 개발 자기가 다 하거든. 요거 셋은 서로 싸워요. 서로 뺏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같은 회사인데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세 개 갖다가 뭉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얼라이언스 하는 게. 근데 어느 회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삼성은 더 심해요. 삼성은 왜냐면 두 팀을 경쟁시키거든요. 여기가 더 심해. LG보다. 예? 그리고 제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노키아 핀란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헬싱키에서 부산까지 날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퓨너럴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딱 그건 거예요. 이제 두 개. 아버님을 이제 1초라도 같이 시간을 못 보내네. 그때 제가 한 1년에 한 200일을 갔다가 세계 출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가족하고 많이 못 보냈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거 아닌가가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빅 퀘스천 마크가.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전까지는 그죠? 가라는 학교 가가지고 더 좋은 데 가갖고 더 좋은 기업 가갖고 더 빨리 출세하면은 그게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성공이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루킹백 하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딱 내려서 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샤킹한 거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빅캐쳐 맡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게 아니면 다른데 어디를 갈까? 이거 되는 거예요. 뭘 할까? 내 인생에 뭘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딱 중간에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중간에 딱 들어와갖고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CMO, Chief Marketing Officer한테 보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보스였어요. 그래갖고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창업도 하고 싶고 교수도 하고 싶고 국제기관도 들어가고 싶고 근데 높게 있는 것도 괜찮다. 그래갖고 뭘 할까 그랬는데 제 보스가 창업은 안 된대요. 왜냐면 노키아 계약이 창업을 허락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하려면 노키아를 나가야 돼. 우리 보스가 네가 나가는 거 싫다. 그래갖고 우리 보스가 그 인사처하고
Human Resource Management Department하고 그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갖다가 1년에 14일을 갖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러 다른 나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면은 그걸 갖다 놓게 해서 여전히 근무 일수로 쳐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 교수로 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Environmental Policy, 그 환경정책 석사 과정을 하는 거죠. 파타임으로 하는 거 갖다가 노켓에 지원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보고 관심이 있으면 이제 유엔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서 파타임으로 해보면서 찾아보고 마음에 들면 나가고 아니면 계속 있는 걸로. 그래갖고 좋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근데 Environmental Policy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5년 전에 저는 이제 그만두고 그 교수로, 그 아카데믹 교수 쪽으로 나왔어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가는 길하고 조금 다른 길로 갔어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11년 전부터, 그러니까 노케에서 6년 전도 파트타임으로 강의하다가 나왔거든요. 제 초에 강의할 때는 Innovation Management하고 Entrepreneurship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혁신 경영하고 창업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마케팅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onsumer Behavior Experience Marketing 많이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자기 MBA 리더십 강의해달라고 리더십도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강의를 갔다가 저는 영어로만 하는데 딱 두 대학이 한국어로 해달라는 대학이 있어요. 요 두 대학. 항상 올 때마다. 요 중간에 있는 요 대학은 영어로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안 되는데 연세대는 되더라고요. 연대가 더 나아, 서울대보다.